안녕하세요. 덕당 철학관 원장 덕당 김형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 생김새로 보는 관상 궁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하루하루 매일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명리학의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궁합처럼 얼굴 생김새에도 잘 맞는 형과 잘 맞지 않는 형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잘 맞는 커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얼굴의 생김새를 오행형상법으로 구분하여 그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 질병 등을 관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학에서 계란형으로 생긴 목형인 상하고 잘 맞는 역삼각형으로 생긴 화형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편의 강의를 통해서 오형인에 대하여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행형상인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학에서 오형인이란 얼굴의 생김새를 목, 화, 토, 금, 수 5종류의 오행으로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 생김새에서 목형인은 계란형으로 생긴 사람을 말하고, 화형인은 머리가 뾰족하게 생긴 사람 또는 역삼각형으로 생긴 사람, 토형인은 원만하게 둥근형으로 생긴 사람, 금형인은 생김새가 각이 지고 네모지게 생긴 사람을 말하고, 수형인은 둥근형 또는 턱에 살이 많은 삼각형으로 생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행인의 형상은 하나의 오행으로 순수한 형도 있고 여러 오행이 섞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생김새는 그 사람의 지닌 각각의 특성에서 대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확하고 완전하게 오행이 기운대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란형으로 생긴 목형이라도 완전한 계란형인 목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합된 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생김새로 혼합된 형의 얼굴이라도 가장 많이 타고난 기운을 보아서 어느 형에 더 가까이 속해 있는지를 분류하여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인생관, 배우자의 이상형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오행만으로 생긴 순수한 생김새보다는 혼합된 얼굴형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 내용은 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행인 편에서는 계속하여 언급을 드릴 테니 반드시 이해하셔서 사람의 상을 관찰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란형인 목형과 궁합이 잘 맞는 역삼각형인 화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학에서 목형인은 얼굴 생김새가 계란형으로 생긴 사람들인데 대개 미남 미인이 많은 편입니다. 계란형으로 생긴 얼굴은 대체로 여성스럽고 세심하며 얌전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품이 인자하고 자상하며 정이 많고 온화한 면이 뛰어납니다. 남자이더라도 이런 갸름한 계란형인 사람들은 여성스럽고 세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사에 세심하고 성실하며 다소 꼼꼼한 기질도 있습니다. 또 정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감동을 쉽게 잘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정직하고 곧아서 주위 환경을 의식하고 염치 없는 짓은 잘 못합니다. 성질이나 행동이 온화하고 유연하면서도 기상이나 기계가 꿋꿋하고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계란형인 목형인들은
후각이 발달하여 냄새를 잘 맡습니다. 만약 목형인이 냄새를 잘 못 맡으면 그것은 호흡기 계통에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형인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니 어떤 때는 결벽증 환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계란형으로 생긴 목형인의 단점으로는 성정이 인하하며 정이 많고 온화하지만 욱하는 성질이 있고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번 잘하다가도 그놈의 화내는 성질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계란형인 목형일지라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계란형으로 생긴 목형인과 잘 맞는 역삼각형으로 생긴 화형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형상법에서 화형인의 생김새는 염상, 즉 불꽃이 위로 타오르듯이 날카롭고 민첩하게 생긴 뾰족한 형상이고 얼굴의 기색은 조금 북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화형인은 턱이 아래로 뾰족하게 생긴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인 사람은 상정인 이마가 발달해 있고 하정인 턱이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역삼각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으며 정신적인 기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총명하고 재치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예의가 바르며 조그만 일에도 잘 웃고 잘 기뻐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직관력이 출중하며 사물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과 논리력이 뛰어나며 일을 하는 데 있어 치밀합니다. 이런 역삼각형인 화형인들은 대체로 명랑하고 즉흥적인 기부파이며 자신의 감정을 잘 감추지 못하여 솔직한 면이 되게 많습니다.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 계통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타오르는 화의 성질인 불의 기운이 있어 상상력이 뛰어나고 열정적이면서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자신의 의지로도 감정의 변화를 걷잡지 못할 때가 많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감정에 쉽게 마음이 상하여 신경성 질환으로 병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안정감이 부족하다 보니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상하여 원만하게 넘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잠을 잘 때도 숙면에 들지 못하고 조금만 건드리거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한 마음, 불면증 등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은 역삼각형으로 생긴 화형인의 보편적인 특징이지만 같은 화형인이라도 서천적으로 타고난 귀, 눈, 눈썹, 코, 음성 등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역삼각형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하나의 사람처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상을 살피거나 궁합을 볼 때는 오행이 상생, 상극의 이치에 따라 상호 비교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행에서 목과 화는 상생 관계로서 목은 나무가 되고 화는 태양 또는 불이 됩니다. 생이란 기본적으로 도와주다, 베풀다, 배려하다, 이해하다 등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이란 서로 돕고 화합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공생공존을 뜻합니다. 오행상생론에서 목은 화를 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이 불을 이루는 의미로서 불의 입장에서는 나무의 도움 없이는 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불의 임무와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무, 목은 태양, 화가 없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목과 화는 서로 돕는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상생은 각자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어떤 목표나 성과를 공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가치와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할 때, 즉 상생관계일 때 이룰 수 있습니다. 계란형으로 생긴 목형인과 역삼각형으로 생긴 화형인은 상생관계로서 잘 맞는 궁합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란형인 사람이 역삼각형인 사람과 짝을 이루면 목화상생이 되어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재능이 뛰어나 학자나 예술가로서 그 이름을 드높이게 된다고 하고, 역삼각형으로 생긴 화형인이 계란형으로 생긴 목형인과 짝을 이루면 재주와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 후세에 명성을 남기거나 예술 방면의 업적을 남기는 궁합이 된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에는 모두 음양의 기가 들어 있습니다. 음과 양은 독립적, 대립적, 반대적이며 이미 구분되어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시공에 의한 변화가 항상 나타나고 조화와 공존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공존하지 못하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양론에서의 남녀의 조화와 공존이란 남녀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때 그 남녀의 커플은 평온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만약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강해지면 다른 한편은 일방적으로 손상을 입어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존재 가치를 잃어 공존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면 신뢰는 무너지고 조화를 이룰 수 없어 공존할 수 없게 됩니다. 남녀 관계에서의 갈등은 음과 양의 부조화의 산물이며 조화와 공존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부관계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아가는 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맹렬하게 싸우며 헤어지기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맞춰가려고 노력한다면 좀 더 좋은 커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배려라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